이렇게 해서 병인양요가 있었잖아요. 병인양요가 끝나고 나서 같은 1866년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도에 있었던 병인양요가 있었다면은 평양에서 또 외국 상선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란을 폈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강화도에 있었던 병인양요는 프랑스 군대라고 하는 포화 매교를 중심으로 했다면은 미국의 상선이라고 하는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두 척이 들어가서 개항을 요구하는데 좀 깡패짓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평양 사람들이 맨 처음에 돌려보냅니다. 가라고 우리는 개항을 안 하겠다고. 이게 조선의 정책이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 감사했던 박 교수가 불을 질러버려요. 이것 때문에 그 미국 해병대를 파병하게 되는 그게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돼요. 네. 1866년도에 여기서 이 사건이 있었다면은 몇 년 후인 1871년도에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국의 해병대가 다시 강화도에 와서 신미양요를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우기는 쉬워요. 프랑스니까 병이고 네. 병인, 미국이가 신미, 미. 프랑스는 왜 병이에요? 피읍. 그렇게 외우면 돼요. 신비니까 미? 푸브 했잖아. 알았어요. 이때 미국이 이 병인 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냐면요. 네. 1871년도라고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전투력이 좀 막강했었겠죠. 제너럴 셔먼호 때문에 오지만 역시 일본을 개항시켰던 것처럼 조선도 개항을 시켜보자. 근데 빌미가 필요한데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서신을 보냅니다. 대원군에게. 조선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워서 다 죽였는데 왜 그랬어? 같이 조사해보자. 근데 이제 대원군과 조선의 조정에서는 다시 답신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들의 상선이 와서 조난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국제적인 규약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돌려보내겠다. 그때 이제 미국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제너럴 셔먼에 대해 공동조사하고 조선은 개항을 해라. 근데 조선이 또 답신을 보내요. 안 된다. 당장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생산품도 없어.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상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한테 연락을 합니다. 아, 미국에서요? 미국. 그래서 텐진에 있는 프랑스 군대한테 연락을 하죠. 로즈 제도가 연락을 해요. 야, 니네들 몇 년 전에 갔었지 않냐? 우리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사하게 또 뭐 또 하나 약속 하나 치겠다고 또 둘이 손잡고. 프랑스 군대한테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 로즈 제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못 간다. 왜 그러냐면은 로즈 제독 입장에서 가서 손해만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양호수 장군한테 양호수 장군한테 당하기도 하고 문수산성에서 당하기도 하고 약탈할 것 다 가지고 왔는데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미국한테 니네들만 가라. 근데 우리가 하나 주겠다. 측량한 자료를 주겠다. 지도 같은 걸 지도를 주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걸 받아서 가요. 강화도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소지진하고 덕진진을 갖다가 점령을 합니다. 강화도 입장에서 이제 계속 당하는 거잖아요. 병인양요도 있었고 대비를 좀 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미국 해병대가 상륙을 했잖아요. 후방에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록에 의해서 해병대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 조선군은 고스트 아미다. 야간 매복을 통해서 들어온 고스트 아미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최후에 어떤 전투를 하냐면은 광성보에 가서 광성보 전투를. 그렇죠. 근데 광성보를 이제 치게 되는 전투가 우리가 신미양요 때 뼈아픈 그 패배를 했던 아주 큰 패배, 전멸을 나가는 그런 걸 갖게 됩니다. 그 이병헌 나온 드라마 뭐죠? 그 미스터 선샤인. 거기 보면 첫 화 마지막쯤에 그게 이 막 광성보 배에서 전투 막, 같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있던 꼬마가 나중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화도 강성보에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에 그 용두돈대라고 있어요. 광성보 안에 돈대가 있는 거거든요. 항공사진이나 지리적으로 보면은 점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유리한 곳이에요. 쪽에서 점령을 하고 옆에서 협공을 하면은 얘가 고립이 돼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어제연 장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광성보에 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해병대가 들어와서 협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는 지원군들이 와서
공격을 하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음. 그래서 전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뭐 화력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화력으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화성총 같은 거 그때까지 썼으니까 쟤들은 정말 총이에요. 우리나라 조선군들이 막 포를 쏘고 총을 쐈잖아요. 네. 엄청나게 쐈거든요. 예. 기록에 보면은 본인이 남북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포를 쏜 건 처음이다. 아, 근데 문제는 해병대에 다다른 총알과 포가 없어요. 거의 없지. 사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아, 그래서 실제로 2명만 사상을 당합니다. 그것도 제가 봐서 넘어졌다고 뭐 그렇게 네. 막 넘어지면서 야이 새끼야 똑바로 해 그러면서 뭐 그런 스스로 이건 막아요. 제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전술도 그렇고 뛰어난 미 해병대가 점령을 하죠. 점령을 하는데 미 해병대 기록에 보면은 거기 주둔하고 있었던 조선군 350명이 전멸합니다. 다 죽는다고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싹 다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250명이 전사를 예, 하고요. 예. 100명이 물에 뛰어들어서 죽어요. 와. 와. 그래서 시신이 화장을 해버립니다. 아, 유교 사회에서 화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긴. 이때 미군이 되게 의아하고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군의 그 용맹함이에요. 죽어도 끝이 없는. 도망가진 않는 거예요, 한 명도. 음.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혔어요. 잡혔는데 미국이 준 음식을 하나도 먹질 않아요. 아니 스테이크 같은 거 주면 먹지 않나? 전혀 안 먹었다고 합니다. 고기 가. 그 우리일 때나 그런가 옛날에. 우리는 절대 안 돼. 우린 포로 이런 거 못 한다니까. 주면은 다 버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군대가 아. 나중에 여기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선한테 얘기를 해요. 조선아 포로 교환하자. 협상하자. 근데 조선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죽여라. 필요 없다. 20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하거든요. 예. 이 기록에 의하면. 20명 전부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군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0명을 다 풀어줘요. 아.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 미군이 돌아갈 때 이유는 뭐냐면은 야 여기 얘네들 이런데 본토까지 가면 얼마나 어떻게 용맹한 애들이 하겠냐. 많을까. 아. 우리가 하면 득보다 실이 많겠다라고 해서 철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은 이 전투에선 졌지만 큰 의미에서 이겼더라고요. 이겼네. 그래서 소란이 된 진짜. 거잖아. 야, 이거 한 명 이런데, 야, 어. 본트 들어가면 몇만 명이 저렇게, 그러니까. 몇만 명이 안 죽고 막, 꽉 성질 낼 것 같아서. 1230여 명의 해병대가 온 거거든요. 꽤 많이 왔네요. 꽤 많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도 그렇고 화력도 그렇고 좋은데 일본 갔더니 다 손들었어. 조선 왔더니 얘를 다 죽어버린다. 다 죽어버려요. 미 해군사의 최초의 외국하고의 대규모 전투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한 번도 없었죠. 아주 네. 혈맹이죠. 근데 최초로 한 번 있었던 전투가 그 전투인 거예요. 요거에 있었네. 미국 한번 싸웠네. 아, 있었네. 싸웠어. 그때 우리 결기는 보여줬는데 졌지만. 야, 쟤들 뭐 한 명이. 저렇게 독하대. 후도 안 된다 그러고, 막 죽을라 그러고 막. 병인양조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조선군들이 갑옷을 만들어요. 네.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그게 6월 달이었거든요. 아, 근데. 덥죠. 근데 네. 솜갑옷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도망가다가 도저히 중과부족이니까 물로 빠져서 자살을 하거든요. 물에 빠져서 나름대로 살고자 했었겠죠. 근데 그 물에 무거우니까. 다 죽게 되는 못 거예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때 그 갑옷을 미 해병대가 2개의 갑옷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 전시하고 있다가 하나를 돌려줍니다. 최근에 돌려줬다고 그래요. 갑옷. 그래서 우리 그거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어재현 장군. 그리고 어재현 장군의 분전이 있었던 곳이 강화 광성보고요. 광성보전. 이때 뺏겼던 장군 수자기가 미 해군사관학교에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얼마 전에 또 왔더라. 2007년도에 엄청 크더만. 임대형식으로 오게 되죠. 숫자 딱 적혀 있고. 장수 숫자가 적혀 있는 장군기거든요. 아, 뭐 이렇게 싸우고 조금씩 그거 하나 뽑아가서 보관해가지고 또 뭐 돌려오고 그러나 몰라요. 역사라는 거죠. 군기는 군기예요. 저게 수자기구나를 의 형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미 해군사관학교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미국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네. 원 모습 그대로 저기 크기대로 또 돌아온 거 아닌가 그 싶기도 많은 하고.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는 전쟁도 있었고 6.25 전쟁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장군기를 보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네, 아마도. 미 해군사관학교에 그때 가서 그대로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유추해서 그 실물을 그러니까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어서 우리가 전시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장군기 엄청 크네. 와. 그렇죠. 아, 진짜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저만해. 그때 노획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 맞죠? 노획해서 예. 가져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강화도 하면 이런 전쟁의 역사가 네. 조선 후기부터 근세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기 슬퍼요. 시작해서 들어보면. 슬프죠. 예. 그러니까 뭐 정묘호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요. 특히 신미양요 때 죽은 군사가 5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00명이 일반적으로 지켰으니까 50%가 다 죽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때 강화도에 있었던 우리 양민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식을 다 군대에 보내고 살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요. 전등사 안에 있어요. 전등사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절인데요. 정족산성. 그러니까 정족산성의 옛날 이름이 삼낭성이거든요. 네. 단군의 아들 3명이 여기에 그 산성을 졌기 때문에 삼낭성이라고 해요. 낭성. 예. 여기를 정족산성이라고 하고 그 안에 전등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전등사의 대웅전에 보면은요, 그 아픈 역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단청이라고 해서 되게 아주 화려하잖아요.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단청의 종류가 뭐 금단청, 모로단청, 금기단청, 가칠단청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절하고 그 다음에 사당, 궁궐, 능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단청인데 네. 이 보통 대웅전은 금단청을 칠하거든요. 이 금단청을 칠했던 그 안쪽에 우리 아들 이름들을 다 새겨 놓으신 거예요. 단청에다가 예. 뭐 김갑돌 살아오라. 뭐 이렇게 살아오라고. 박지훈. 너 안 갔어? 진짜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동명이. 네. 그래서 이 대웅전에 단청을 다시 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좀 퇴색이 돼 있네. 퇴색이 돼 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웅전의 단청이 퇴색돼서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 단청 안에 보시면 자그마한 한문으로 글씨 아이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자 하는 것 같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걸 만들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화도의 역사, 그 강화도, 그 아픈 역사의 기록이 네. 전등사에 있다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볼 필요가 있겠다.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때부터 아,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들의 쟁탈전이 조선의 쟁탈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가 딱 그 입구에 요새니까. 있고. 예, 네. 예, 예. 오늘 2부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근데 약간, 슬프다, 그죠? 그죠. 전쟁 전등사의 그러니까 거의 다 이긴 것도 아닌데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었잖아. 슬퍼, 좀. 예, 그리고 아직 그 대웅전에는 그 이름들이 남아있다고 하니, 슬픈데 또 이제 강화도에 아픔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 다음 시간에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감사합니다.